한 탐사 언론이 국세청 이 IRS의 자료를 근거로 최상위 부자들의 소득세 납부를 공개했는데 일반인들에 비해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최고 수준의 부자들은 미국의 이 조세 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투자 등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최고 부자들의 세금 관련한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최상위 부자들이 인컴텍스,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 온라인 매체죠. 프로퍼블리카가 연방국세청 IRS의 납세 기록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 프로퍼블리카는 여러 차례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아주 저명한 탐사 전문 언론인데요. 네. 이 프로퍼블리카가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이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네. 폭로한 그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돼서 아주 지금 크게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맞습니다. 네. 그 미국 최고 부자 25명의 인컴텍스 소득세 이제 내역이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총 4,010억 달러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25명이 그 5년 동안에 4,010억 달러 소득을 올렸는데, 그럼 그 4,010억 달러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 냈느냐? 136억 달러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3.4%에 네. 불과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36억 달러 그러면 야, 그래도 많이 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4%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만 달러 번다고 생각하면 3,000불 낸 겁니다. 네. 이게 절대 많이 낸 게 아니죠. 아니 1년에 10만 불 버는 사람이 3,000불 낸다 그러면 그거 많이 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많이 낸 게 아니고요. 연소득 7만 달러 중산층이 소득의 14%를 소득세로 내는데 이 연소득 7만 달러 버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세금을 낸 것이고, 그 이상 7만 달러 이상, 제가 아까 10만 달러 그랬지만 뭐 10만, 15만, 뭐 30만, 40만, 50만 이런 사람들은 최고세율의 37%까지 그렇죠. 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안 낸 거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낸 겁니다. 그래서 최고 부자 25명은 사실상 세금을 안 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지금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부자들의 실명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뭐 사실 미국의 최고 부자 25명 그럼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프로퍼블리카가 이번에 25명 모두 실명 공개했고 그 액수까지 다 공개했는데요. 뭐 너무나 유명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회장,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또 벅셔 해서웨이의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회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갑부들이자 미국 경제계의 슈퍼스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직장인보다도 훨씬 낮은 소득세를 냈다는 거. 네. 이게 좀 드러난 거고요. 세계 1위 부자가 지금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번에 그 프로퍼블리카가 공개한 IRS의 그 조사 그 기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990억 달러의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소득세 인컴텍스는 9억 7,300만 달러. 그러니까 0.98%, 1%에 못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벌었다 그러면 1,000불도 안 낸 겁니다, 세금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990억 달러를 벌어서 세금은 9억 7,300만 달러밖에 안 냈다. 0.98%밖에 안 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같은 기간에 139억 달러의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소득세는 4억 5,500만 달러, 3.27%. 뭐 제프 베이조스 회장보다는 많이 냈지만 그래도 3.27%밖에 안 냈으니까 10만 달러 벌었다 그러면 한 3,000불 정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같은 경우는 2007년과 2011년에는 연방소득세를, 그러니까 인컴텍스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도 2018년 같은 경우 역시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근거로 대해서 안 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아예 안 낸 적도 있다는 거. 네. 근데 뭐 투자자들, 아주 뭐 커다란 투자자들이 뭐 가장 큰 손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도 세금을 안 냈다면서요. 그렇죠.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했어요. 이분이 뭐 오바마의 현인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평소에도
우리 같은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더 받아라, 뭐 받아라 이랬잖아요. 그런 네. 얘기를 자주 해왔는데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5년간 자산이 243억 달러 늘어났는데요. 소득세를 2,370만 달러만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세율로 보면 0.1%.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벌어서 100달러를 납부한 그런 셈이니까 굉장히 적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게 바로 이 워런 버핏. 스스로 좀 드러났고요. 이 밖에 뭐 억만장자 투자자 너무나 유명한 조지 소로스 그리고 기업 사냥꾼으로 또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컨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역시도 각각 투자 손실, 투자했는데 손실이 일어났다. 뭐 아니면 대출 이자를 납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비용이 발생했다. 뭐 이런 이유 등으로 그렇게 되면 세금 공제받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소득세를 수년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조지 소로스, 칼 아이컨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억만장자들이 수년간 한 푼도 세금을 안 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의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이분도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억만장자인데 자산 증가액에 비해서 연방소득세 납부 그 퍼센테이지가 1.3%에 그쳐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역시 세금은 거의 안 낸 것으로.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 제하고 받지 않습니까? 네, 원천 징수하죠. 네. 이번에 그 탐사 보도를 한 프로퍼블리카는 최고 부자 25인의 소득세 회피 비결까지 공개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보통 일반 미국인들인데 이 억만장자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힘든 방식을 동원해서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까 갖가지 세금 회피 전략을 동원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 최고 부자들이 무슨 우리처럼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연봉을 받기보다 주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자산 형태로 재산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이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주식을 실제로 내가 뭐 아마존 주식을 갖고 있어서 엄청나게 이익을 봤다. 근데 아마존 주식을 갖고 이익을 봤어도 그걸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해야 사실은 그게 세금을 내는 거고 현금화하지 않으면 뭐 2배, 3배 벌었네 해도 그거는 뭐 세금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묻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묻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세 과세 대상을 벗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미국 조세제도의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세라든가 또는 주식 투자 수익에 그 매겨지는 세금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거 내봐야 사실은 큰 타격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내겠죠. 그런 거 내고. 근데 인컴 텍스에 비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세라든가 주식 투자와 수익과 관련된 그런 세금이 인컴 텍스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최고급 부자들이기 때문에 인컴 텍스가 뭐 30% 이상 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세율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미미한 세금만 내고 진짜 내야 될 건 안 낸다. 뭐 이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에 이 인컴 텍스 보고를 왜 공개를 그렇죠. 안 하느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다 갔네요.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이제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그 세금 때문에 특히 그 2020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받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낙선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힐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공개된 25명의 미국 최고급 부자들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다. 비슷한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억만장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득세를 회피하는데 거의 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8년간의 소득세 납부 기록 그 공개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중에 11년간 18년 중에 11년간 이게 뭐 뉴욕타임즈가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1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만 얘기하지 자세하게는 그렇죠. 안 했어요. 그거 자체가 자기의 세금 보고 기록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밖에 대응을 안 했는데 어찌됐건 18년 중에 11년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론이 이제 크게 악화됐는데 결국 뭐 지금 나온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결국 세금을 회피해왔다. 그게 드러난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회피하느냐? 역시 막대한 기부라는 것, 기부하면 기부한 만큼 그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하죠. 기부하고 또 연봉 수령을 거부. 그러니까 돈을 받아도 연봉으로 받으면 그거는 이제 인컴 텍스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봉을 되도록이면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봉 안 받고 뭐 주식으로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 실현하지 않으면 당장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기부라는 게 물론 기부는 하면 좋은 거지만 이게 말뿐인 기부니까 참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런 부자들이 하는 기부는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기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대로 된 기부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재산을 도피한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뭐 좋게 얘기하면 절세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참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뭐 언론에 발표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 어디 그룹의 어떤 회장이 얼마를 기부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기업 이미지 또 회장의 이미지는 좋게 가져가면서 맞아요. 세금은 내지 않을 일석이조의 그런 세금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번 그 탐사 보도팀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부자들 세금 관련 보도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측 보도도 아니고 이럴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IRS의 기록을 그대로 그냥 공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퍼블리카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저명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데 그 이 전문 보도 매체가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IRS의 기록을 그대로 입수해가지고 그냥 릴리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밀 정보잖아요. 개인의 세금 기록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안 한 이유도 개인의 세금 그렇죠. 기록을 왜 공개하냐 이런 논리로 맞섰던 건데 이게 통째로 유출돼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IRS에서 유출된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IRS의 누군가가 이 탐사보도팀에게 유출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불만을 표출했어요. 정부의 기밀 정보를 좀 무단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논평했고 그렇지만 보도 내용이 워낙 또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백악관이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불법이라고 논평을 하면서도 조세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지만 보도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조세제도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백악관도 어느 정도 현실을 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서는 뭐 오히려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조세제도 지금 뭐 자꾸 부자들로부터 돈을 그렇죠. 좀 더 얻겠다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마당이니까 맞아요.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전통적인 급여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요. 부자들이 연봉으로 받는 이런 형식을 피해 가지고 네. 스탑 옵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받고 주로 자산에 투자에 골몰하다 보니까 세금을 제대로 지금 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인컴 텍스 외에도 돈을 버는 형태의 그런 투자 소득, 그런 자산 소득 이런 부에다 과세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정말 사람 중에 이런 초부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보니까 내가 번 돈을 다 투자해서 네. 집은 있지만 가진 돈이 얼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 가진 거지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동산세나 이런 거 세게 때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이 많은 돈을 난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내 유일한 재산이 집을 팔기는 싫은데 이걸 감당하려면 집을 팔 수밖에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불만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초부자들, 최고 부자들은 그런 어떠한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증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부자 증세 공언하고 있고 법인세 증세,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 그 진보파의 거두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그래서 웰스 텍스 부유세도 강력히 또 이번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이 국세청 IRS에서 이런 그 기록이 누출된 게 이게 과연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이겠느냐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냐. 의도적인 것이냐 하는 것도 의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글쎄, 그러나 그렇겠네요. 어찌됐건 이게 여론상으로 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이 부자세에 대한 좀 더 당위가 높아지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